아니요. 비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성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논의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 그 부분들이 뭐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나는 그냥 100% 현금만 가지고 그냥 변동성 매매할래요. 오늘 변동성 매매할 게 없어 그러면 안 하는 거고, 한미반도체 변동성 매매하고 싶은데 했어. 수급도 들어오니까 했어. 근데 만약에 오늘 못 움직여버렸어요. 못 움직여버렸어요. 아쉬우면은 절반만 갖고 절반은 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산 규모가 뭐 작든 크든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그쪽을 잡아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응? 어찌 보면 큰 욕심 없이. 응? 장이 어느 정도 지금 완전히 제 입장에서는 윤곽이 잡히는 장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2,500도 안 되는 이런 장에 뭘 사도 다 오르지. 2차 전지 사면 안 오를 것 같아요? 다 오른다니까. 2차 전지 사도 올라요. 헷갈리게 하지 마.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오른다니까. 다만 시장 수익률 대비 높게 가느냐, 시장 수익률 가느냐, 아니면 시장 수익률보다 못하게 가느냐, 그 기준인 거예요. 응?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흐름의 기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연말까지 기준에 계좌 수익 30%를 목적으로 가는 기준과 또 나는 매매가 원활해. 그럼 저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 생각까지 한다니까. 어떤 거? 옛날에 그 진짜 정신 나간 친구들 신용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신용 단타방. 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야. 1,000만 원 가지고 하루에 뭐 100만 원 벌기 뭐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가지고 내버려주면 7배 들어갑니다. 7배 가지고 그럼 7,000만 원 가지고 1.5%만 먹으면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케팅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자라는 내용이 아니라 2,500이 안 되는 이 시점에 2,400일 때 조금만 기준 잘 잡으셔가지고 대처를 하셨다면, 응? 더딜 것 같지만 9월 말에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더딜 것 같지만 그 더디게 느껴졌던 하이닉스, LG화학이 현대차 눌려있더라도 그쪽에 커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시다면은 벌써 질문이 들어왔다라는 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매매가 내가 원활하신 경우시라면은 현대차에서 옮길까요가 아니죠. 내가 매매가 원활하다면은 종가에 다 현금이에요, 거의. 진짜 너무 아쉽다 그러면 일부만 남겨놓고 현금. 왜 내일 종목은 내일 또 나오니까. 안 나와? 지금처럼 거래되고 있어? 안 나와? 멈추는 거고. 그렇게 해서만 기준을 잡아도 뭐 오늘은 오늘대로 오래간만에 한미반도체가 수급이 보이네요. 그 기준이 55,000원 기준, 또 그 이하의 기준, 또 우리가 매수세 뭐 처음 나갈 때부터로 뭐 굳이 안 잡더라도,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 기준도. 그래서 조금만, 그러니까 결론은 정중앙 선생님 질문 내용에 저라면 그냥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을 그대로 일단 비중을 유지를 해서 대처를 하고, 오히려 이제 LG화학도 꼬리가 달려있어서 갈등을 저도 지금 사실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간 단위로 나쁘지 않고 거래가 수반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형성해서 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변동성 매매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규모, 뭐 쉽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케빈 선생님처럼 나는 뭐 이쪽 주 계좌가 있고 이쪽은 소액 계좌가 있다. 그러면 소액 계좌의 기준에서 그 물량만큼만 움직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31%가 묶여 있다 이런 개념보다도 예를 들면은 현대차만 이렇게 있으시구나. 현재 기준에. 그러니까 요 기준이 이제 정중앙 선생님께서 지금 현대차하고 하이닉스하고의 비중을 방에서는 30%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렇게 설정하자니 내가 매일 장도 볼 수 있고 이제는 교육도 받아서 이래 한다라는 걸 대충 알겠는데 굳이 여기에 거래가 없는데, 우리 교육의 기준이 뭡니까? 거래가 없으면 안 들어가죠. 얘를 가지고 있는 거는 펀더멘털이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정중앙 선생님처럼 이제 장중에 보실 수 있고 기준을 잡으실 수 있다면, 최근 거래일에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현대차를 팔아서
예를 들면 2차 전지를 살 수는 없고, 사실상. 또 현대차를 팔아서,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를 사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죠. 그럼 같은 등급을 보자는 거예요. 현대차를 가지고 계시는데 LG화학이 올라왔다고 해도 거래가 없고.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12만 4천 원 공방이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기준이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보여지고,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어제같이 실패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최악의 경우는 실패가 되더라도, 변동률이 진짜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깨고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대신에 하이닉스에서 엄청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변동성 매매를 내가 다 잡아먹을 거야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 내가 30% 지고 있지만은, 이걸 그러면 현금화하자. 예를 들어서. 개장 초에 딱 봤는데 개장 초에 현대차 거래가 없어. 응? 개장 초에. 100만 주는 그래도 터져줘야 된다는데 100만 주는커녕 없어. 그럼 OMA, 20MA 한 50만 주를 터져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럼 일단 오늘 기준으로 현대차 정리하자.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그 현금 그대로 쥐고 계시는 거야. 마감 때까지 변동성 나올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대로 쥐고 계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이닉스가 조금 계속해서 눌려있는데 수급이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처럼 밀려 내려올 때 수급이 꼬인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어찌됐건 계속 매수를 해줬잖아요. 계속 매수를 해줘? 응? 그렇다면 여기서 1%, 2%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까?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이 종가 기준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응? 기존 하이닉스 물량 냅두고. 그러니까 그게 변동성, 단기 매매 기준의 변동성 자금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강연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나 성우하이텍인데 어떻게 해요? 현대로템 있는데 어떻게 해요? 현대인프라코인데 어떻게 해요? 그럼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 장중 매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아예 못해요. 그러면 아예 못하시는 관점에 두 가지죠. 이제 만약에 하실 수 있는 관점과 못하실 수 있는 관점인데 하실 수 있으시면 죄송하지만 전량 매도, 그리고 현금에서 절반은 포트폴리오 구성 그대로 가져가세요. 나머지 절반은 장중 매매할 수 있으면 그 절반 가지고 변동성 매매하시는데 매일매일 종목을 잡아내서 하겠다. 그거 절대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같이 지켜보다가 예를 들면 포스코 DX든 또 오늘 기준에 한미 반도체든 또 하이닉스든 이런 쪽에 거래가 수반돼서 최종적으로 내가 내 자금을 빼고 나올 수 있을 때 원활할 정도의 20위 안에 거래가 들어와 있든 이런 기준에서 변동성 매매를 이틀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그 기준, 나머지 현금화해서 갖고 계신 부분은 그게 이제 한 파트의 기준인 거고, 또 한 파트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나는 매매를 못 해요. 근데 다 보니까 비중대로도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윤정도가 강력한 매수세를 들여면 성우하이텍이 이따만큼 있고 또 매수세는 들여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따만큼 있고 아직도 2차 전지 정리 못해서 이따만큼 있고 그런 걸 한번 싹 정리해드린다 이거야. 싹 정리해버리자 이거야. 싹 다 정리를 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싹 다 정리를 해서 어차피 매매를 못 하시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랩 상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랩 상품으로. 그럼 만들지 안 만들지 몰라요. 자금이 50억, 100억 이상은 있어야 랩 상품을 운영하는 거지. 예전에 2009년인가?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때 랩 상품 한 500억짜리 형성했던 적이 있어요. 주변에서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설정하자마자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그건 운영이 제대로 안 됐지만 어차피 우리 쪽의 기준에 검색기 기준으로 해서 기관이 운영해 준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이란 말이야. 그건 하여간 어려우니까 그건 둘째 치고, 두 번째 기준은 싹 다 정리해서 지금 계속 갖고 하실 거예요? 12월까지? 이제는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12월까지 갖고 하실 거예요? 이수페타시스 그 엄청난 수익을 냈던 종목도 지금은 일단 어찌됐건 고점 대비 밀려있는데 막연히 더 갈 거야 이렇게 가지고 하실 거야? 아니라는 거야. 딱 주력 포트폴리오 그러면 제대로 종목 여러 개도 필요 없어요. 딱 세 종목 정도면 세 종목 정도. 난 어찌됐든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싫어요. 매매는 못하지만 내 포트는 제대로 딱 구성해서 변동성으로 주세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포트 딱 구성해놓고 마음 편하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한 종목만 갖고 계셨다니까. 근데 지금 종목이 10개가 돼버렸어요.
원래 그분 성향하고도 안 맞아. 그렇다면 지금의 기준에서는 제가 뭐 훑어봤는데 종목 싹 날려야 돼. 날린다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정리해야 돼요. 왜? 거래대금 다 주고 있어. 윤정도가 언급했던 매수세를 드렸던 종목인데 싹 정리야. 그러고 나서 세푸대에 새 수를 담그는 거예요. 그래 수익이 목적인 거지. 한 종목 한 종목 깨물어서 나쁜 종목이어서 알테오전 나쁜가? 오늘 만약에 음봉으로 계속 깨져 내려가 있으면 나쁜 종목이지만 잘 돌려놨네. 그러면 또 미련이 남는단 말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비중을 실어요? 안 실른다니까. 뭐 좀 어려운 범위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거 지금 봐보세요. 하이닉스. 어? 아싸가 우리 아니야? 아싸가 우리 농담해라. 이대로 끝나면 20거래일 고점을 뚫는다고 무조건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힘의 강도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는 20거래일 고점을 뚫고 52주 고가를 뚫으러 가는데 누구는 땅바닥에서 지금 헤매고 앉아있으면서 꼬리 달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은 우선순위를 좀 교정을 해보자는 거야. 우선순위를. 한미반도체 지금 이렇게 끝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미반도체 이렇게 끝난다면은. 그렇다면은 내일 툭 건들면 그냥 뭐 얘도 바로 직전 고점, 5거래일 고점 넘기는 거고. 6만 원은 못 넘기겠어? 63,300원은 못 넘기겠어요? 하이닉스가 52주 고가를 향해서 그걸 넘기게 된다면? NC소프트 동시효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만기일 영향 부분에 대해서 마감 동시효과의 설정 범위들이 있는 건데 엔소프트에 뭐야? 이제 그 정각되면은 돌려놓죠. 정각되면 돌려놓는데 정각에 못 돌려놓더라도 변동성 완화 장치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마 정상적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내일 뭐 갭상승 나오고 폭등 나올까봐 변동성 매매 기준은 항상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아무래도 또 손해보고 팔 수도 없고 근데 그것만 이겨내시면 돼요. 변동성 매매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의 대화를 강연회 때 기준을 잡자는 거예요.